어렵고 복잡한 뉴스를 쉽게 설명해드리는 친절한 K입니다.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지사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오늘은 취재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뉴스룸의 임현희 기자 나왔습니다. 임 기자, 지금 원희룡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게 지금 2년 만이죠? 네, 맞습니다. 지난 2018년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네. 어제 법원에 비가 오는 굽은 날씨에도 원 지사가 도착하자 언론사 기자들과 지지자들로 법원이 북적였습니다. 원래는 첫 공판이 일주일 전인 14일에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원 지사 측이 새 변호인을 선임하면서 공판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며 공판 하루 전날에 기일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여 한 차례 연기됐습니다. 원희룡 도지사가 재판에 앞서 추가로 선임한 변호인은 법무법인 LKBM 파트너스 소속 이화용 변호사 등 4명입니다. 이 법무법인은 최근 대형 사건들을 대거 수임하면서 서초동의 김앤장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건과 관련해서 무죄 취지인 대법원 파기환송을 이끌어냈고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론을 맡아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원희룡 지사가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하니까 자신의 페이스북에 좀 뼈가 있는 글을 남겼었는데 어제 법정에 출두해서도 비슷한 말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본격적인 대권 행보를 보이고 있는 원 지사가 선거법 위반 재판을 앞두고 선거법의 잣대의 공정성 문제는 재판에서 다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 달 전 검찰이 기소할 당시에도 원 지사는 입장문을 내는데요. 입장문에서 검찰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도지사의 정당한 직무수행 행위를 법정까지 끌고 간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보다 좀 더 구체적인 생각을 담은 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졌습니다. 당시 글을 보면 유튜브에서 업체의 죽 세트를 홍보하며 주문을 받은 게 검찰이 기부 행위로 보고 있다는 건데 이미 다른 지역의 도지사나 시장들도 자기 지역 물건을 판매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이러한 예로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지역 특산물인 감자를 홍보해서 완판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구구한 정치적인 해석을 달진 않겠다고 하면서도 검찰이 힘든 속사정이 있겠거니 하겠다며 공정성에 대해서 애둘러 불편한 신경을 내비쳤습니다. 아무래도 원희룡 지사 입장에서는 기소가 됐으니 불편한 심경을 내비치는 건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많은 도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재판 결과가 언제 나올까 하는 것 같거든요. 우선 검찰이 밝힌 어제 검찰이 내놓은 공소사실 요지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첫 공판부터 변호인과 검찰 내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검찰은 파워포인트로 20여 분간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원 지사가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홈쇼핑 형식의 생방송으로 영양죽을 판매한 것부터 보겠습니다. 검찰은 특정 업체의 운영자에게 광고료와 홍보 효과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며 기부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지난 1월에 원 지사가 업무 추진비로 더큰네일센터 교육생과 직원 100여 명에게 피자를 제공한 것 관련입니다. 검찰은 원 지사가 60여만 원 상당의 피자 25판을 제공한 것은 해당 교육생들이 제주도 소속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 추진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 당시 제주도 보도자료에서도 도지사가 피자를 쏜다고 표현돼 있는데 이는 선거법상 기부 행위로 간주된다고 검찰은 주장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검찰은 피자를 배달한 거나 죽 홍보를 한 건 모두 기부 행위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원희룡 지사 측에서는 어제 어떻게 반론했습니까? 네, 우선 변호인단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내용에 대해서 직무상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죽 세트를 판매한 것은 특정 업체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특산물을 홍보해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고요. 또 더큰네일센터 교육생들에게 피자를 제공한 것과 관련해선 청년들과의 소통을 위한 간담회 형식이었다고 반론했습니다. 또 보도자료에서 도지사가 쏜다 이런 제목을 단 것은 원 지사가 창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실 직원이 스스로 과장해 작성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해명을 위해서 원 지사 측 변호인들은 보도자료 작성자와 더큰네일센터 직원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동영상이 이미 있기 때문에 피고 측의 증인 신청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4명의 증인 모두를 채택했습니다. 해당 증인들은 다음 달 11일에 열리는 2차 공판에서
피자 제공에 대한 앞뒤 정황들을 진술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원지사가 2년 전에도 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었는데 이때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네, 앞서 지난해 2월이었습니다. 재판부가 원희룡 지사에게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하로 선고되면서 간신히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당시 기소로 된 혐의는 사전 선거운동 혐의입니다. 2년 전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였던 원희룡 지사가 예식장에서 청년 일자리 등 중요 공약을 발표하면서 지지를 호소했고요. 또 제주 관광대 축제장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청년 공약들을 발언한 것에 대해서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벌금 80만 원이 확정이 됐고 지금까지 지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또 이번에 원지사 선거법 말고도 지금 검찰이 기소한 선거법 위반 제주 정치인이 있잖아요. 누구였죠? 네, 송재호 의원입니다. 제주시 갑에 출마해서 당선됐는데요. 송재호 의원은 제주 지역 현역 국회의원 3명 중에 유일하게 기소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송 의원은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하루를 앞두고 기소됐는데요.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송 의원은 고발된 4건의 사건 중에서 2건이 기소되고 2건은 불기소됐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기소된 사건은 송재호 의원이 유세 연설을 하다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념식에 참석해달라고 그리고 특별법 개정을 약속해달라고 요청한 것처럼 발언한 겁니다.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봤습니다. 네. 또 방송 토론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기간 동안 무보수로 근무한 것처럼 송 의원이 발언한 부분도 허위사실 공표로 봤습니다. 공직선거법상에서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을 때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송재호 의원의 첫 공판일에 다룰 예정인데요. 다음 달 4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됐죠. 이면희 기자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